이 화가는 정말 그림을 잘 그렸어. 벨벳, 퍼, 실크 원단의 모든 질감을 제대로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완벽한 인체 형태력과 구도, 전체적인 근엄한 분위기까지 너무 완벽한 이 걸작을 그린 화가는 프랑스 신고전주의의 대표화가 자크루이 다비드야. 나폴레옹의 남자라 불릴 정도로 나폴레옹이 총애한 화가였지. 이 그림은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으로 당연히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만 황제의 잦은 변덕과 요구 그리고 화가의 충성심으로 만들어진 뽀샵이 듬뿍 가미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 첫 번째 뽀샵은 나폴레옹이 아내 조제핀에게 황후의 관을 씌우는데 저 당시 실제 조제핀의 나이는 41살이었고 나폴레옹보다 6살이나 많았지만 그림에서는 조제핀을 20대의 아름다운 미녀로 그렸어. 두 번째 뽀샵은 뒤쪽 중앙에 귀빈석에 앉아있는 이 여인인데 나폴레옹의 어머니야. 사실 나폴레옹의 어머니는 조제핀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해. 조제핀은 나폴레옹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사별한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식이 둘이나 있는 유부녀였거든. 나폴레옹의 어머니는 이런 조제핀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싫었고 그래서 대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어. 하지만 다비드는 어머니가 흐뭇한 표정으로 대관식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렸지. 세 번째 뽀샵은 이 그림은 가로 9.3m, 높이 6m로 아주 큰 작품이고 여기에 등장하는 70여 명의 인물들은 거의 실제 크기와 같이 그려졌다고 해. 하지만 다비드는 키가 작았던 나폴레옹을 176cm의 훤칠한 남자로 그려주었지. 이 그림 역시 나폴레옹을 정말 멋있게 그리려 한 다비드의 노력을 볼 수 있는 작품이야. 이 그림은 1800년 나폴레옹이 북부 이탈리아 침략을 위해 알프스 산맥을 건너는 장면을 그린 거야. 당시 스페인 왕은 나폴레옹 전쟁 승리의 축하 선물로 보낼 그림을 다비드에게 의뢰했어. 다비드는 어떻게 하면 멋있게 보일까를 고민 끝에 나폴레옹이 힘차게 포효하는 말을 탄 모습을 구상했지. 그리고 이 모습을 실감나게 그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사다리 꼭대기에 앉혀 말을 타고 있는 포즈를 구상했고 여기에 몇 년 전에 그려두었던 나폴레옹의 얼굴을 합쳐서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알프스를 넘는 위대한 모습을 완성하게 된 거야. 이 작품을 본 나폴레옹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비드에게 같은 주제로 무려 5점의 그림을 더 의뢰하기도 했다고 해. 그런데 사실 말을 타고는 알프스 산맥을 넘을 수가 없어. 말은 가파른 산맥을 넘기에 적합한 동물이 아니거든. 실제로 나폴레옹은 작은 노새를 타고 주변 지형을 잘 아는 농부의 안내에 따라 겨우 알프스 산맥을 넘었다고 하고 이끌고 가야 할 군대와 식량, 무기까지 있었으니 당연히 그림처럼 멋있진 않았겠지. 후에 나폴레옹이 폐위되고 50여 년 후 폴 들라루스라는 화가가 다시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을 그렸는데 다비드의 그림과는 완전히 달라. 같은 사실도 신념이나 시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 다비드는 신고전주의 화가였어. 신고전주의란 18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감성적인 환상의 미술의 반기를 들고 옛 고전주의 양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자크루이 다비드에 의해 태동되었다고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이 신고전주의 미술은 여성적인 로코코 양식을 배제하고 영웅심과 용기를 찬양하는 남성적인 양식을 지향했지. 다비드는 당대 미술계 최대의 권력자가 된 정치적 화가였어. 처음엔 루이 16세의 화가였고 나폴레옹의 화가였고 혁명 동지였던 마라의 화가였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처신을 달리해서 일각에서는 대신의 아이콘이라고 말하기도 해. 아름다운 작품이 정치와 결탁한 예술가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지만 앵그르를 비롯하여 19세기 중엽에 활약한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모두 그의 가르침 및 영향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어. 타고난 재능과 사실적 묘사, 이상화된 이미지를 창조하는 데 천재적이었던 다비드는 사회에 대한 예술가의 개인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킨 근대 미술의 첫 주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